건물들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건물 잔해에서 구조된 사람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 열흘째. 민간인이 대피할 때까지 지상군 투입은 보류했지만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이 선제 공격에 사용했던 무기들을 공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습니다. 지상전 투입이 정당한 방어 행위라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겁니다. 더 나아가 첫 전시 강요 회의를 열고 하마스 측을 부숴버리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שקמו עלינו לכלותנו. החמאס חשב שאנחנו נתפרק, אנחנו נפרק את החמאס. 지상군 투입 예고 이후 주변국들의 확전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동 지형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에 무기를 배치해 제2의 전선을 만들 것이라는 이란 외교당국자의 발언이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과 맞닿은 레바논 지역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 로켓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4km 이내에 민간인들은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하는 등 당분간 북부 지역의 긴장감도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가자지구 접경을 에워싼 이스라엘군 탱크. 이스라엘군이 두 차례 들린 대피 시한도 현지 시간 오후 1시, 한국 시간 저녁 7시래기에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괴멸을 재확인했고 방탄복을 입은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단계를 거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상과 육상을 통한 가자지구 공습 장면까지 잇따라 공개하며 하마스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군 장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번 지상전에 수만 명의 군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06년 레바논 침공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진압을 위해 총기 발사 등 교전 규칙을 완화했고 가자지구의 통합 정밀 직격탄을 터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지상전에 돌입할 거라는 구체적인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현지 날씨가 흐려 공중 엄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말로 계획한 지상전이 며칠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100여 명의 인질과 팔레스타인 주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란은 이른바 레드라인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실행하면 이란도 대응할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의 무장단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마스의 수장을 카타르에서 만났습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중동 전체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스라엘은 북쪽 레바논 국경에도 탱크와 병력을 집중 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쟁이 더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면서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까 봐 지상군 투입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왕종명 특파원, 먼저 미국 정부의 움직임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치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긴박합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양쪽 모두와 통화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변함없는 지지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는 하마스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주의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It's also a priority for me to urgently address the humanitarian crisis in Gaza. 네, 국방부는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을 이스라엘 왼쪽 동지중해로 이동시켰는데 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주의를 강조하는 게 더 이상 사태를 키우지 말자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희생이 없도록 지상군 투입에 신중하라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향한 주문입니다. 가자 지구의 민간인이라면 팔레스타인 주민도 있지만 미국인을 포함한 인질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인질 문제만큼은 미국도 직접 당사국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주민에게 24시간 내 철수를 명령했을 때만 해도 과연 이게 가능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백악관에서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It's a tall order. It's 1 million people and it's a very urban, dense environment. It's already a combat zone. 그렇군요. 인도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미국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 그러니 미국 정부도 민감할 수밖에 없겠군요. 중국과 러시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네, 민간인 희생이 커진다면 아랍권에서 반이스라엘 여론이 확산할 것이고 이게 이스라엘 편에 선 미국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슬람 국가를 직접 돌면서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을 미리 분명하게 새겨두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도 통화를 해서 확전 방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주문했고 왕이 부장은 휴전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휴전을 결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확전을 원치 않는 국제사회 목소리는 일관돼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